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은 몸싸움을 벌이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또 다른 법안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사흘 뒤 같은 방식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서울 북한산 인근에서 택시기사가 엽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엽사는 택시기사를 멧돼지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포켓몬 스티커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했다는 제보에 지역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학교는 주의하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냈고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LA 폭동 30주년을 맞아 현지 한인타운에서 한인과 흑인단체가 화합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인들은 상처를 극복하고 위상이 높아졌지만 증오범죄 우려는 여전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A 오늘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부터 곧바로 전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개정안, 크게 보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가지인데요. 회기 쪼개기를 앞세운 여당이 1차 관문을 오늘 넘어섰습니다. 먼저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의장실 앞 몸싸움은 거칠었고 또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회로 가겠습니다. 정한희 기자,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의 또 다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맞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2시간째 진행 중인데요. 앞서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검찰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재석 의원 177명 중 172명이 찬성했고 3명은 반대, 2명은 기권이었습니다. 장관과 코로나 확진자 등을 제외한 민주당 164명이 전원이 찬성을 했고 정의당 소속 6명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무소속 민영배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역시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오늘 자정이면 자동 종료됩니다. 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장실 앞으로 이동해 연좌 농성을 벌였는데요. 국민독박, 저인도박, 검수완박 반대한다. 박병석 의장이 국회의장실에서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직원들 간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욕설과 비명소리가 오가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국어도 찬다고! 한국어도 찼어! 양금희 의원은 충돌 직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배현진 의원은 박 의장에 대한 인사를 생략하고 강력 항의했습니다. 구둣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막고 다음 주 법안 처리를 최종 마무리하면 이제 국회 시간은 끝나고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국무회의를 임시로 한 번 더 열지 아니면 예정대로 다음 달 3일에 열되 조금 늦출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마지막 관문은 국무회의 의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그대로 공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그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민주당의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3일 오전에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공식 국무회의 때 법안 의결을 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합니다. 이에 아예 국무회의 시간을 뒤로 늦추는 방안이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어 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당일 안건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3일 오전 국무회의는 그대로 진행하되 4일 이후에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하지만 문 대통령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넉 달은 다시 검찰의 시간이 될 거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넉 달 뒤에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꿔 얘기하면 적어도 9월 초까지는 검찰이 현 정권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죠. 이어서 송찬욱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명시하면서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할 여지는 남았습니다. 논란이 됐던 선거범죄의 경우 6일 지방선거를 감안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공직자 범죄 수사는 막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법이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되면 4개월이 지난 뒤 시행됩니다. 다음 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넉 달 동안은 검찰이 공직자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바로 검찰 인사를 하고 주어진 4개월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최장 110일인 것을 감안하면 검찰 수사의 4개월은 결코 짧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국민의힘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건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제가 검찰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넉 달이라 시한부일 뿐입니다. 검찰은 무력한 와중에도 대응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 지금 검찰 상황이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이곳 대검찰청엔 주말이지만 건물 창문 곳곳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후 들어 대검 부장들 대부분이 청사로 나와 국회 본회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박성진 차장검사와 수시로 전화를 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조금 전 대검이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대검은 헌법과 국회법의 핵심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심사숙고해 합리적 결정을 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검찰 구성원 약 3천 명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호소문을 보내는 등 마지막까지 벌인 설득 노력이 무의로 돌아가면서 조직 전체가 무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다음 주 국회 통과가 유력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문제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통과된 법안에 대한 검찰 의견을 법제처와 법무부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상황에 대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구하는 절차 준비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얘랑야랑 정치부 최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네, 소고기 사 먹고 지금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네, 안철수 위원장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했던 이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가지고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취지인즉슨 더 필요한 쪽에 두텁게 지원을 했어야 한다는 건데 정작 듣는 소상공인들의 심기를 거스르게 했어요. 네, 소고기를 사 먹었다는 발언에 발끈한 건데요. 그렇죠. 예. 인수위 홈페이지에는 소상공인 주제에 소고기 사 먹어서 죄송하다, 돼지고기를 먹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 원통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 비판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내세웠죠. 저와 국민의힘이 정부를 맡게 되면 기본 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을 얹어서 1,000만 원씩 해드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액수도 밝히지 못했고 네. 일괄이 아닌 차등 지급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1호 공약부터 못 지키는 거다 이런 논란이 커진 건데 인수위가 진화에 나섰죠. 네, 인수위는 대원 측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며 해명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추경을 제출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밝히기 위해서 저는 그런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바로잡고 싶습니다. 온전한 손실 보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지난 2년간의 손실 보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을 폐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전하지 못한 초청장. 자, 이제 취임식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윤곽이 잡혀가는데 초청장을 못 받은 분이 있다고요? 네, 어제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가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한 명단에 이름이 빠진 전직 대통령 가족들이 있었는데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겁니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는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어떻습니까?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유가족들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앞서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이렇게 초청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사모님, 유가족들은 모두 저희들이 초청 대상에 넣고 초청장을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직접 전달해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2일 직접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취임식 참석을 요청했었죠. 예.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새로운 정부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인 만큼 축하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고. 네, 이런데 권양숙 여사가 언급이 안 된 거예요. 취재진 문의가 이어졌다면서요? 네, 권양숙 여사가 초청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권 여사가 초청에 응하지 않은 건지 궁금증이 나온 건데요. 네. 문의가 이어지자 취임준비위는 권양숙 여사의 초청장 전달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애초에 조율 상황을 다 밝혔거나 초청이 다 끝난 후 발표했다면 논란의 여지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런 해프닝이 생기지 않도록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렇게 황망한 죽음이 있을까요? 엽사가 멧돼지인 줄 알고 총을 쐈는데 그만 택시기사가 맞아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야산이고요. 사람이 오가는 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무릎을 굽힌 상태로 70대 남성이 쓰러져 있고 구급대원들이 조명을 밝히고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이 들것을 가져오더니 남성을 구급차로 옮깁니다.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도로 주변에서 70대 택시기사가 총에 맞아 쓰러진 건 어젯밤 8시 반쯤. 고기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정면에서 맞은 거야. 총을 쏜 사람은 산에서 멧돼지 포획 작업 중이던 엽사였습니다. 엽사는 뒤쫓던 멧돼지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총을 쐈는데 확인해보니 사람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관통상을 입은 택시기사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오전 0시 50분쯤 숨을 거뒀습니다. 숨진 택시기사는 택시를 잠시 세워놓고 내려서 서 있다가 엽사가 쏜 총에 맞았는데요. 기사가 쓰러진 지점 바로 옆에는 등산객들이 수시로 오가는 인도가 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70대 엽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종로구 일대에서 총기를 사용해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은평구에서는 이 허가를 받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3년간 서울에서 멧돼지가 가장 많이 출몰한 지역으로 엽사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경찰은 엽사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인가와 축사 주변, 건물이나 차량 방향으로의 총기 발포를 금지한 허가 조건을 지켰는지 조사 중입니다. 또 총포 사용 권한이 없는 은평구에서 발포한 경위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요즘 바닷가에는 너울성 파도로 사고가 속출합니다. 내가 당사자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파도와 싸우지 말라는 게 요령인데요. 배영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뒤집혀진 카약 옆에 남성 한 명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해경이 구조에 나섰지만 거센 파도에 애를 먹습니다. 한 명이야. 2명, 1명. 사고자 몇 명?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카약이 너울성 파도에 뒤집혀 5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선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서퍼 7명이 구조됐습니다. 너울성 파도는 먼 바다에서 형성된 큰 파도가 해안까지 밀려드는 현상입니다. 파도가 치는 주기와 파장이 길다 보니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바닷물을 해안까지 몰고 와 한 번 휩쓸리면 먼 바다까지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엔 며칠째 이어진 강풍으로 너울성 파도 위험이 커진 상황. 해경도 연안사고 경보를 잇따라 발령하며 경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는 바람이 거의 없음에도 파도의 속력이 갑자기 빨라져 서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월이 휩싸여서 자기 보드가 날아가면서 주변 사람들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울성 파도에 휩쓸릴 경우 하늘을 보며 양팔과 다리를 벌린 자세로 떠있는 생존 수영으로 힘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너울성 파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최대한 몸을 바다 위에 띄워 있기만 하시면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너울성 파도가 예보되면 해안가와 방파제 출입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 포켓몬 스티커가 든 빵이 인기를 끌자 이걸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요. 부모님들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내걸린 현수막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선물을 주며 같이 가자고 해도 거절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주 이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20,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했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만든 겁니다. 이 아파트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도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내문은 당시 남성이 아이에게 포켓몬 카드를 주겠다며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가 주변 사람들의 제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를 밖에 내놓기가 불안하다고 호소합니다. 혼자는 정말 위험하겠다. 많이 놀고 막 했었는데 지금 조심조심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경찰도 이 같은 제보를 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섰습니다. 부모들은 어린이가 좋아하는 포켓몬 관련 상품이 범죄에 이용될까 봐 두렵습니다. 애들이 이거 많이 갖고 놀니까 어린이라는 선물로 달라고 했어요. 엄마도 새벽까지 가가지고 구하려고. 굉장히 불안하죠. 아이들은 아직 판단하는 게 어리니까. 저희 애도 사실 그런 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심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아이들의 동심을 노린 범죄 가능성에 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어린이날이 다가오는데 장난감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원자재값 폭등과 연결됩니다. 김용선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주말을 맞아 장난감 매장을 찾은 한 아이가 로봇 장난감 구경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 안 돼? 다른 아이는 손에 권총 장난감을 들고 종종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블럭완구 코너에서는 부모님들이 상품을 들었다 놨다 고민합니다. 다음 주 어린이날을 맞아 선물을 미리 사러 왔지만 비싼 블럭 장난감에 선뜻 손을 가질 않습니다. 많이 비싸졌죠. 이 장난감 같은 경우는 진짜 기본 그냥
조금 크게 나가는 건 다 5만 원 이상이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이다 보니 가격이 조금 비싸도 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이제 어린이날이고 뭐 이게 매일 있는 일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니까 애들이 뭐 고르는 거를 또 안 사줄 수는 없고.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한 블럭 장난감입니다. 재작년 가장 인기 많은 상품 10개 중 2개가 10만 원을 넘었는데 올해는 10개 중 절반이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인기 상품의 최고 가격도 15만 원에 육박합니다. 저출산 분위기 속에 내 자녀에게만큼은 더 좋은 것을 사주려는 부모가 늘어난 데다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 상승이 겹치며 장난감 가격대가 높아진 겁니다. 가격 부담에 중고거래에 눈을 돌리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화장품, 이젠 아이들 장난감까지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물가에 즐거워야 할 어린이날마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평화로워 보이는 이 도시에 지옥 같은 아비 규환이 벌어진 건 인종차별 때문이었습니다. LA 폭동 이후 30년 최대 피해자였던 한인 사회는 누구보다 용서와 화해에 앞장섰는데요. 정작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과 혐오에서 얼마나 더 자유로워졌을까요? 워싱턴에서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도로 표지판을 들어올려 건물 유리창을 박살냅니다. 화염에 휩싸인 건물들은 곳곳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습니다. 1992년 4월 29일 흑인 청년을 구타한 백인 경찰관이 무죄 판결을 받자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흑인들의 방화와 약탈이 이어졌고 1년 앞서 한인 슈퍼마켓에서 흑인 소녀가 총격에 숨진 사건을 떠올리며 흑인들의 분노는 당시 한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상점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되고 한인들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총을 들고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터전은 물론 목숨마저 위태로웠습니다. 사람한테 총 쏘지 마. 예, 알았어. 사람한테 총 쏘면 안 돼. 이후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인들은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았고 It was the largest incident of anti-Asian violence, where over 2,300 business owners and their livelihood was destroyed. 한인과 흑인 사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는 아시아계와 흑인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한인들의 의상도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LA에서 열린 BTS 공연에는 지구촌 수십만 팬들이 몰려들어 도시를 뒤흔들었습니다. 2020년 선거에선 4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이 한꺼번에 당선돼 정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2의 폭동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30년 전 약탈과 방화가 미국 곳곳에서 되풀이됐고 12년 만에 가장 많은 증오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아시아계, 특히 노인과 여성이 피습을 당했던 소식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소설이 원작인 이 미국 드라마 제목이 파친코죠. 직업을 구할 때 차별받던 제1조선인들에게 천대받던 파친코, 즉 도박 사업은 생계를 지킬 마지막 보루가 됐습니다. 역사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데요. 세계를 가다 김민지 도쿄특파원이 그 주인공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일해가 손톱이 다 부러지고 일제강점기 현해탄을 건넌 뒤 파친코를 통해 터전을 일군 자이니치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미국 드라마입니다. 실제 1917년 오사카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된 김순차 씨의 아버지도 전쟁 뒤 마땅한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朝から晩までセーターを編むんですね。小さな焼肉屋さん始めたんですね。それも結局うまくいかなくて、親戚のおじさんがパチンコ店やっていたので、うちのアボジがそれを見よう見まねで 일본인들이 천대했던 파친코 장사로 겨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조센징이라고 멸시받던 어린 시절 기억이 또렷하지만 김 씨에게는 파친코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こうやって上こう戻してあげる。これは全部直接やるべきですか？いや、それはそうしないと機械が止まっちゃいますから。 한때 일본에서 파친코 사업은 자동차 산업과 맞먹을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코로나와 경기 악화로 그 규모가 반 정도 줄었습니다.
かつて 70% いたと言われてますよね。在日韓国人が日本に住みたくて住んでるわけじゃない。つまり住まざるを得ない状況ができたから、在日の中で一つパチンコ店っていうのは象徴的な業種。 현재 자이니치는 44만여 명입니다. 빠찡코 운영 말고도 이곳에서처럼 식품이나 소화돼지 내장, 호르몬을 팔았습니다. 이런 자이니치 커뮤니티 주변으론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한국이 싫다며 교토에 있는 우토로 마을에 20대 일본 남성이 불을 지른 겁니다. 飛んできたからこれ木に水かけてで上の網戸が焦げ焼けて 1941년 비행장 건설에 강제 동원됐던 자이니치가 모여 살던 우토로 마을. 오랜 시간 차별을 넘어 거주권을 인정받았고 하나 둘 셋 화합을 기원하며 평화 기념관도 열었습니다. 差別も孤立してたんです、ウトロはウトロでね。ずっと戦って今こんないいのができて本当に嬉しいです。 우리 땅에선 일본인, 일본에선 한국인으로 차별받아온 자이니치.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끈질긴 생활력과 유산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そういった人たちが差別に向き合って生きてきたという実践の歴史があるので。 MeToo が起きてたりとか、例えばパワハラが訴えられたりとか、なんかもう上げて世界が変わってる時代じゃないですか。なんで在日だけそこに悲劇の時代は隠さなきゃいけない。在日のが声を上げる番が来たんですよ。 교토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고 또 얼마나 만지고 싶었을까요? 요양병원에 모시고 코로나 때문에 만나볼 수 없던 부모님, 오늘부터 3주간은 직접 만나고 손도 잡아볼 수 있습니다. 눈물의 상봉 현장에 백승호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엄마. 아, 이게 얼마만이야, 엄마. 요양병원 면회실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손을 잡아본 게 그야말로 얼마만인지 눈물부터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생이별을 해야 했던 가족에게 접촉 면회가 허용됐습니다. 잘 지냈어? 아이, 오늘 식구들이 다 만나니까 좋네. 눈물이 나와 반가웠어. 2년 만에 손을 잡아보네, 엄마. 어? 코로나 때문에 2년 만에 이런 날이 오네. 잘 견디셨어. 모처럼 본 자식을 와락 안아주는 어머니. 자신은 연신 괜찮다면서도 그저 자식 생각뿐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많이 보고 싶었지. 많이 보고 싶었어요. 어저께 꿈 꿨어요? 아들 어저께? 만나는 꿈. 아들 만나는 꿈? 어디서 만났지? 여기서 만나나 봐. 주어진 면회 시간은 20분. 야속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울지 말고 울면 안 돼. 울면은 자꾸 슬퍼지니까 울지 마세요.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 고마워. 접촉 면회가 허용된 건 지난해 11월 18일 이후 6개월 만. 백신 접종 기록과 코로나 음성 여부까지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부모님을 보겠다는 자식들 발길은 아침 일찍부터 이어졌습니다. 이번 접촉 면회는 다음 달 22일까지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되지만 당국은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자식들은 어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 마음 놓고 부모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엄마랑 자주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약 한 달 뒤면 치러지죠. 여야 대진표는 거의 확정됐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당내 경선에서 이제 과반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이 네. 정도일 줄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훌륭하신 경쟁자가 많이 계셨기 때문에 1차에서 50%를 넘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네. 운 좋게
넘겼고 아마도 경기도지사 선거는 꼭 이기라는 네. 당원과 또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들의 열망이 담겨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부총리를 지내셨지만은 이제 민주당에서 대선 출마를 하진 않으셨었잖아요. 이 정도로 선택받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짧게 말씀하셨지만은. 네, 예. 여전히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고 네. 전국 지방선거의 가름자가 될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이겨서 민주, 민생 또 개혁 세력이 승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담겨진 거라고. 그래서 네. 필승 카드를 좀 뽑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선 경쟁력을 보았다. 네, 그렇습니다. 정치 시작하실 때부터 줄곧 양당 기득권을 깨는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양당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정치 교체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양당제를 깬 다당제나 정치 교체라고 하는 이제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네. 이제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대선하면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이 호랑이를 잡아보자 네.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전화 통화로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경선 네. 끝나던 날, 경선 결과 발표한 날 통화를 했고요. 그때 이제 축하 인사와 함께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도와주십사는 얘기도 했을 적에 뭐 흔쾌히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얘기가 오간 건 아니고 구체적이진 어쨌든 않고, 네, 예. 이제 이번 선거는 이제는 김동연의 선거를 치러야 되겠죠. 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의 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윤심 대 이심 구도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서로 이재명 아바타다, 윤석열 아바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좀 결이 다르다는 말씀일까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게 대선의 연장 또는 뭐 윤석열, 이재명의 뭐 다음 라운드 이거는 바람직한 구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기도지사 선거는 경기도의 도정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쟁이 아닌 정책과 또 도민의 삶을 좀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예. 있는 지사가 일꾼으로서 뽑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정은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정과 좀 다를까요? 다를 겁니다. 물론 뭐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서 했던 여러 가지들 이 공정, 복지, 평화, 좋은 가치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 저는 거기에 더해서 혁신의 가치를 더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혁신의 가치는 공공부문 혁신, 또 시장과 기업과 또 이 경제에 있어서 혁신을 통한 혁신 성장, 예. 또 이 경제 역동성과 일자리 만들기 이런 것을 해서 한층 더 진화된 경기도로 만들겠습니다. 예,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금수저 대 흑수저의 구도가 될 것이다. 근데 지난주에 김은혜 후보가 이 자리에서 학창 시절을 어렵게 보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랬나요? 예. 흑수저, 금수저 뭐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서민들,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도민들 마음을 진정성 있게 헤아리는 것이 예. 중요한 것이지요. 흑수저가 뭐 훈장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도민과 서민들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네. 중요하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 수장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이 있다 이런 비판 자주 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 대선 때 유튜브에서 내가 1대15로 싸웠다는 말씀도 네, 하시긴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이 책임론을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 1년 6개월 제가 부총리 하면서 만들어졌던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많은 성과를 냈어요. 3만 불 소득 달성했고 3% 성장도 했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이견이 있었죠. 예. 만약에 제가 주장했던 대로 공급 확대라든지 또 규제에 있어서도 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했더라면은 그 후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예.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타깝고 이제 만약에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제가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 정책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주거 안정을 반드시 이룰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혹시 짧게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아직 기조만 나온 겁니다만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그 기조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죠. 네. 그리고 경제 정책의 방향, 국정운영 전반의 그림이 아직 인수해서 나와 있지 않고 용산 이전이나 또는 뭐 관저 쇼핑이나 네. 또는 그 국무위원 임명과 관련된 내정에 있어서 자문만 있을 뿐이지 국정운영 방향과 경제 정책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아직 큰 그림은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에 대한 비전은 이제 답변에 충분히 녹여내셔서 좀 불편하지만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강행 처리한다는 우려도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일 텐데요. 정치인 김동연 개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는 시종일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 또 검찰 인사 독립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오늘 통과된 안을 이미 양당이 원내대표 간의 합의본 내용을 오늘 네. 통과한 것이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면서 혹시 피해자나 국민 인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울성 파도처럼 요즘은 주식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어젯밤도 나스닥 지수가 폭락을 했고요. 한 달째 떨어진 수치가 13%에 이릅니다. 왜 이럴까? 언제까지 이럴까? 서학개미들의 타는 속마음을 조현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미국이 이러다가 망하는 건가? 불안감이 있죠. 간밤에 폭락한 미국 주식시장 소식에 잠 못 이룬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입니다. 다우지수가 전장보다 2.77%, 나스닥 지수는 4.17% 떨어진 채 마감됐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한 달 새 13.3% 추락하며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월간 최대 폭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3위인 아마존은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며 주가가 14% 이상 폭락했습니다. 애플과 인텔의 주가도 각각 3%, 7% 떨어졌습니다. 답답한 국내 증시에 미국 증시로 갈아탄 서학개미는 속이 탑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확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고 지수가 마이너스 5% 나 있고 마이너스 10% 가 있는 때도 있고 거의 계단식 하락으로 내가 주식을 왜 해서 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나. 주식으로 번 돈을 합쳐 차를 바꾸려던 계획은 잠시 미루게 생겼습니다. 주식이 좀 오르면 그 금액을 가지고 이게 뭐 자동차라든지 사는 거를 좀 고려했는데 다시 좀 재고를 하고 있죠.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속상한 점도 있고. 전문가들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융 긴축에 따른 금리 인상 요인이 더욱 작용하면서 이후 주식 가격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상황으로. 상승장이 지속됐던 지난해와 달리 예고 없이 출렁대는 국내외 증시에 개인 투자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가 도피 생활을 할 때 은신처를 마련해준 혐의로 조력자 2명이 체포됐죠.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이은혜와 조연수가 체포될 때까지 지냈던 고양시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을 빌릴 당시 30대 조력자 2명이 임대 비용과 명의를 제공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32살 A씨와 31살 B씨에 대한 영장 심사는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은혜, 조연수 등과 도피 계획을 세운 뒤 은신처 비용을 조달한 혐의를, B씨는 A씨 지시로 자신 명의로 은신처를 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검찰은 그제와 어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왜 이은혜와 조연수에게 돈을 건네고 숨겨줬는지 등을 추궁하는 한편 이들과 이은혜, 조연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도 이들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그냥 임시로 결성된 엠번방 같은 조직인지 아니면 장기간 동안 어떤 뿌리를 내린 성매매 카르텔인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밝혀져야 되겠죠. 검찰은 이 밖에도 이은혜와 조연수의 도피를 도운 또 다른 2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오늘 잔뜩 낀 먹구름에 바람결도 서늘했죠.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아래로 낮지만 볕이 가득 퍼지면서 오늘보다 서늘한 기온은 좀 덜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론 춥겠고요. 또 강원 내륙과 산지는 5도 아래로 뚝 떨어져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아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은 오전에, 영남권은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부턴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은 7도로 춥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18도, 대구는 20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날이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